자, 지금부터 재배학에 입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리 자축에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노트 필기 여기는 무슨 판서라 그러죠. 판서는 거의 안 합니다. 뭘로 다 합니까? 네, 스피치로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생각하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다 적어 주시겠지. 그거 없습니다. 적는 거 없어요. 재배학 하면 뭐라 합니까? 그냥 여기 나오나? 이 라인을 꺼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2시간, 3시간 강의해도 요 안에서 다 끝나요. 응? 자, 그럼 재배학이 뭐냐? 가장 시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뭐다? seed, 종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종자는 어디서 자라느냐? 어디서 자라죠? 토양 속에서 자란다. 그죠? 자라는데 얘가 요 시드가 싹이 나서 싹이 난다. 땅 위로 올라온다. 이것을 출현한다 하면 출현. 이머전시. 여러분 긴급, 위급 하면 이머전시 얘기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시드는 싹이 나는 것을 뭐라 한다? 발화라 한다. 발화. 발화는 저미네이션이라고 한다. 잘 알아보겠죠? 저미네이션. 발화. 발화는 뭐냐?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것 1mm라도 톡 튀어나오면 그게 발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발화는 어떻게 되는가요? 발화는 발화에 필요한 환경적 요인을 맞춰줘야 된다. 환경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죠? 온도. 첫 번째, 적당한 온도. 두 번째는 습도라고 하기에는 습도하고 조금 다른데 수분입니다. 수분. 그게 뭐죠? wat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숨을 쉬려고 하면. 여러분들 숨 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종자에서 싹이 난다, 발화를 한다, 저미네이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도도 적당하고 수분도 공급해 줬고 산소도 충분히 줬는데 얘가 미동도 없어. 발화를 안 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발화를 안 한다는 것은. 지가 하기 싫어, 발화를. 내가 가만히 그냥 자고 싶어. 자고 싶은데 왜 아침에 깨우냐 이거지. 그걸 뭐라 한다? 휴면. 돌문시라고 합니다. 돌문시. 휴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 그 잠자는 것을 나는 깨워서 얘를 싹을 틔워서 나중에 이만한 수확물을 쌀을, 콩을, 밀을 생산하고 싶은데 얘가 잠에서 안 깨어나. 종자가. 그걸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잠자는 것을 영어로 dormancy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조용한 거 보니까 이 영어를 지금 못 알아보겠죠? 그죠? 이제 알아봅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면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하버드, 스탠퍼드, 또 UC 계열 다 있죠? 거기 교수님들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돌문시 끝.
그렇게 쓴다고 말로 다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 아깝고 정체로 써야 되느냐 이거지.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자로 써야 돼. 지금은 대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시간 아까운데 다 써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온 말이 time is 시간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 1분 1초 0.1초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남은 80년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기는 맹필체로 쓰겠다. 됐죠? 교수님, 저는 도대체 못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뭘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이해를 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종자가 있었는데 얘가 삭이 난다, 발화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뭐였다? 온도, 수분, 산소. 자, 이제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한번 갑니다. 자, temperature, water, oxygen.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 줘야 된다. 이것은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external한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얘가 이 강의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이 강의를 하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 따라오죠? 모르죠? 그렇듯이 요 종자가 아직 성숙이 덜 됐다. 미성숙, unripe. ripe라는 것이 익었다, 성숙했다 뜻인데 un은 not의 의미죠.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됐다. 종자가 자라날 만큼, 새로운 싹을 틔울 만큼 성숙이 덜 됐다 하는 경우에 발화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느냐? 종자 자체가 성숙이 덜 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 그걸 뭐라 그러죠? inhibit, 저해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글로 안 씁니다. 저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해제, inhibit. 정자로 이제 한 번만 더 써줄게요. inhibitor, inhibitor. 저해제. 그러면 이 저해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발화를 억제하는 뭔가가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인자가 있다. 그게 뭐냐? 잠이다. 잠. 그죠? 또 옆에 친구 중에서 당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공부 못하게 하죠. 똑같습니다. 얘 저해제가 뭐냐? 이게 AB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ABA. abscisic acid의 약자입니다. 이 호르몬은 이 종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발화를 못하게 해. 딱 잡고 있어. 야, 발화하지 마! 하고 있어. 이게 저해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거, 이게 뭐죠? C2H4 에솔렌이라는 게, 에틸렌이라고 여러분들 발음하죠. 에솔렌. 얘가 안에 있으면 발화를 안 해. 그럼 발화를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길러서 나중에 이만큼 수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종합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산물을, 농산물을, 콩을, 옥수수를, 쌀을, 감자를, 고구마를 수확하고 싶은데 맨 처음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요 종자가 있다. 요 종자를 땅에 뿌려서 싹이 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싹이 나게 해야 되는데 싹이 나지를 못하게 하는 인자가 있다. 그죠?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요것만 온도, 수분, 산소 요 조건만 적당하면은 싹이 난다. 발화를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인자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인자가 뭐였습니까? 이니비터, 저해제나 쥐가 덜 성숙했거나 이 두 가지죠. 성숙이 덜 된 경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숙이 덜 된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고, 이 안에 종자 속에 ABA, 에슬렌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모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딱 검출을 해보면 나오지만 모른다.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에 심었을 때 나중에 발화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규모가 스케일이 우리 국내에서는 요 정도 스케일을 하면, 자, 통상적으로 1헥타 정도를 재배를 한다. 1헥타 개념은 알죠? 1헥타는 가로 100m, 세로 100m. 몇 제곱미터? 100m, 100m. 10,000제곱미터죠. 가로 100m, 세로 100m. 자,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자,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한반도, 자, 한반도 전체 하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우리 남쪽만 합니다. 남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남한 10만 제곱킬로미터죠. 네.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북한은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죠?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남한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 10만 제곱킬로미터를 헥타르로 바꾸면 몇 헥타르다? 천만이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거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아르, 1헥타르 얘기를 했죠? 자,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유튜브를 안 봤다 얘기다. 그죠? 제 1강에서 면적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했죠. 자, 뭐냐면, 나옵니까? 자, 우리가 가장 면적의 기본 단위를 봅니다. 자, 1m, 1m 하면 몇 제곱미터죠? 면적이? 1제곱미터죠. 그죠? 1제곱이잖아. 곱하기 되니까 1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근데 1제곱미터는 자, 요만한 면적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1제곱미터가 아니고 우리 에그라노미 또는 크랍, 작물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그 단위로가 너무 좁은 면적이야.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뭘로 정하자? 요것에 100배 곱하기 100 하면 100제곱미터죠. 그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은 길이일 때, 소위 정방형일 때를 보면 몇 미터 몇 미터? 10m 곱하기 10m가 뭐다? 100이죠. 100제곱미터죠. 요게 기본 단위예요. 국제적으로 쓰는. 요걸 이제 R라고, A라고 표현을 합니다. R. 됐습니까? 요게 R인데.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뭐 어느 나라고 농업 선진국은 이만한 면적과 얘기를 안 해. 그 뭘 갖고 얘기하자? 요거에 100배 곱하기 100. 그게 뭐냐? 곱하기 100배면은 몇 제곱미터죠?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제곱미터죠. 요 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죠? 그러면 요걸 뭘로 표현을 하면 헥타라고 합니다. 헥타. 헥타르를 줄여서 H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것은 100, 100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R의 100배죠.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 이게 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면적, 농경지 면적 단위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량을 얘기할 때 쌀이, 벼가 얼마나 생산되었는가 이야기를 한다면 국제적으로는 이 헥타르당 몇 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데 헥타르 개념에서는 킬로가 아니고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톤. 자, 그러면 보통 한 7.8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7.8이라고 쓰지 왜 7.80이라고 쓰느냐 하는 것은 유효 자리를 우리 사이언스 할 경우에는 세 자리를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세 자리.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헥타르당 쌀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7,800kg 헥타르당. 이 개념이 좀 없어. 그러면 옥수수는 얼마나 생산되느냐? 5만 kg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요 단위에 맞게끔 헥타르당 넓은 면적에 맞게끔 맞춰주는 세 자리 정도를 기본으로 하자 해서 톤으로 바꾼 겁니다. 어렵나요? 자, 그러면 요것만 잡고 갑니다. 헥타르는 가로 100m, 세로 100m. 그럼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 100m 뛰어갔어. 그 다음에 또 100m 뛰었어. 또 100m 뛰었어. 그 다음 100m 뛰고 오면 몇 m? 400m죠. 요 400m 안에 들어있는 면적이 뭐다? 1 헥타르다. 헥타. 영어 발음은 헥타 이렇게 합니다. 1 헥타르다. 1 헥타르 안에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밀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콩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개념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국내 어쩌고 하는 거는 다음 얘기고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뭐다? 헥타르, HA로 표시를 합니다. 요 헥타르당 수량이 얼마나 생산되는가는 뭘로 표현을 한다? 톤으로 표현을 한다. 그 톤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래서 톤으로 하면 벼는 7.80톤 또는 7.81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을 표현하면은 7,800, 뭐 8,000 이렇게 하면 너무 길다. 그래서 유효 자리는 세 자리로 표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 기본만 잡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온 게 어디서 여기까지 와버렸나요? 어디서 여기까지 왔나요? 면적 지금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 알의 종자를 파종을 했을 때, 뿌렸을 때 얼마만큼 수량이 나오는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 재배를 한다고 하면 요만한 면적, 요게 아니고 적어도 헥타, HA, 헥타 정도, 1헥타르 정도 재배했을 때 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는 농산물 하나씩 빨리 얘기를 합니다. 자, 빨리. 감자요. 감자. 또 그 다음 1번 감자, 2번 딸기. 딸기, 스트로베리, 3번 옥수수, 콘, 또 표고버섯. 표고버섯 어제 내 촬영했는데 시답게. 자,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뭐 더 있겠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요런 통에다가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판매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판매를 하든지 판매를 하잖아요. 이 판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량, 이 수량입니다. 수량이 몇 킬로그램 또는 톤, 퍼, 10R 또는 헥타르 이런 개념으로 한다 했죠. 그러면 딸기를 한다 하면 처음에 감자 얘기했죠. 감자는 포테이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생산량이 엄청 많은 작물이다. 간단히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구상의 많은 식물들과 그 식물을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걸 뭐라 한다? 작물이라 한다 했죠. 그럼 이 작물들 중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하면은 답이 뭐다? 감자예요, 감자. 감자 앤드 고구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최고 많이 소비하는 작물로 볼 때는 감자입니다. 이 감자는 여러분들이 쌀은 라이스는 아까 1헥타르에 얼마 생산된다 했나요? 네, 7.8톤. 머리 아프니까 7톤 합니다. 7톤. 7톤. 그 7톤하고 7.00톤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배울 때는 그 얘기가 나갑니다. 7톤 하면 너무 러프한 거예요. 왜? 반올림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87톤이다 하면은 반올림하면 뭐 돼요? 7톤 돼보죠. 그럼 이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할 때 우리는 사이언스를 하기 때문에 사이언티스트답게 정확하게 세 자리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7톤 아니고 7.00톤, 7.03톤, 이렇게 6.78톤, 이렇게 세 자리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쌀은 약 7톤 생산된다. 감자는, 포테이토는 얼마 생산될까? 40톤 정도 생산됩니다. 엄청나죠? 비교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작물마다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할 때 타깃,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재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곡에서는 요걸 잡고 와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간단히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곡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먹는 작물 중에서 이제 일대 작물,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뭘까요? 두 번째는? 에? 여러분들 아침에 먹고 나왔죠? 늦게 온 학생들은 못 먹었을 거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옥수수, 콘이고, 두 번째는 라이스, 쌀입니다. 이 라이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자, 라이스. 이거 L로 라이스, 그냥 라이스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머리에 입니다. 머리 안 감고 하면 생기는 이. 그래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라이스. 조금 남들이 볼 때 좀 뭐 거시기하다 할지라도 라이스 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딸기 뭐죠? 발음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스트로우한 R은 무조건 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뭐 해야 된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사 해봐요. 사를 영어로 해봐요. 전부 포하면 투로 알아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외국인 만나서 포 해봐요. 포. 4개 주세요. 포 하면 투 이랍니다. 실제 그래 들려. 그래서 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랫입술을 딱 깨물고 뭐? 포. R까지. 포. 옆에서 한국 사람이 보면 젠다 할 정도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 뭐와 뭐는
R 발음과 어디 갔노? R 발음과 F 발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한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치 얘기할 때 살았고 뭐 24 하면 22 20이 적어. 그 나중에 보면 뭐야 이거 하면은 전부 살을 이루 알아듣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쉐이크 좋아하나요? 쉐이크? 딸기 쉐이크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제 좀 되네. 그래. R은 꿀리한 스트로베리 쉐이크 해야지. 스트로베리 쉐이크 하면 what 샀습니다. 실제 그래. 그 정도로 발음은 영어 발음은 물론 네이티브가 봤을 때는 내 발음이나 여러분 발음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식당에 가서 오더를 하잖아. 주문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 안 대고 그냥 뭐 이렇게 주문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건 딱딱 가리키며 해야 알아듣는데. 그 정도로 우리 발음이 뭐하다? 그 외국에 나가 계신 교수님들 영어 엄청 잘할 것 같지. 비화를 하는 설명을 할게. 자전거 타고 외국은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F 이래 하고 다닙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정도로 많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은 주의를 하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4대 작물 하다가 왔다. 첫 번째가 뭐 있다? corn. 두 번째 rice. 세 번째 wheat.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번째 작물이 뭘까요? 많이 소비하는 작물. 했잖아, 지금. 히트를 주고 있잖아. 포테이토. 이 네 번째 작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감자가 6등, 7등밖에 안 돼요. 보리나 콩보다 적어. 그런데 생산량으로 보면은 이만큼 많다는 거. 그 말은 뭐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하다? 생육 기간이 짧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빈곤 퇴치의 빈곤 퇴치입니까? 굶주림, 기근이라 기아 퇴치의 가장 핵심적인 작물이 이 감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을 봅니다.